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변동성이 꽤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장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움직임 장 끝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고용 지표도 또 발표가 되죠. 고용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안 그래도 매해 발톱을 드러낸 미국 연준 더욱더 시장을 강하게 틀어줄 거라는 예상 해볼 수 있는데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 시장, 과연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승리 정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합니다. 이외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시장 내에서 구조적인 성장세가 입증이 되면서 장중에 내내 빨간불을 켜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6개월 만에 증가하면서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 지금 자동차 부품 쪽으로까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세부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자동차주들이 좀 분위기가 그나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7월 판매 실적에서도 이 글로벌 판매량이 개선세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세를 보였고 어제 나왔던 해외 판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현대차와의 기아의 일단 주가부터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주가 구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현대차와 기아 두 종목 모두 주가가 사실은 6월 이후에, 그러니까 7월 초 혹시 아니면 6월 중순 이 정도부터 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하면서 한 7월 말 정도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좀 횡보하다가 이제 8월 달 들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한번 주가가 확 빠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죠. 두 종목 모두 이 8월 들어서 8월 12일, 13일, 아니 8월 12일, 17일 그리고 18일까지 3일 동안 주가가 확 빠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 3일 동안 급락했던 이 주가 대부분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를 보면 좋겠는데 수혜를 못 본다라는 부분들 실망 매물이 한번 나왔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승에 대한 이유 찾아본다라면 한마디로 차를 잘 팔았다. 차를 많이 팔았다입니다. 차를 잘 팔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동안 차량 판매도 좋다라는 뉴스들 계속 나왔죠.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고 달러도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수출주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면 마진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가격을 싸게 해서 팔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늘거나 영업이익이 늘거나 둘 다 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라든지 차량 판매 호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기대감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실망 매물을 모두 다 메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시장은 그동안 좀 조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지만 이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그런 매수세,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8월 18일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이보단 좀 덜 하지만
8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중에서 8월 24일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굉장히 대규모의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대해서 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 실적 놓고 본다라면은 실적이 더 좋아지고 계속적으로 3분기, 4분기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도 워낙 좀 좋고 차량 판매도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뭐 두 종목 모두 추가적으로도 상승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현대차와 기아가 비교적 탄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차나 기아 모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현대차, 기아가 해외 판매에서 눈부신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전년 대비해서 각각 10% 이상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두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요인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사님은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 SUV가 뭐 국내도 SUV, RV, 뭐 SUV 이런 이 스포츠형 이런 차량들을 이 많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판매가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현대차와 기아 모두 SUV 차량, 이 RV 차량에 대한 판매 호조가 첫 번째로는 기여를 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 뭐 투싼, 기아 같은 경우 스포티지나 소렌토 같은 이런 차종들, 이 SUV 차량은 이 마진율이 좀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예, 마진율도 좋고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다. 이 SUV 차량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정받으면서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 판매가 호조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기아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제너시스 시리즈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제너시스와 SUV 이 두 섹터의 차종들이 마진율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이 전략 차종들이 잘 팔렸다라는 부분들이 실적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가 친환경차도 잘 팔렸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차종이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거의 80%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친환경차에 대한 성장 속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 작년보다도 10% 이상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마진율이 10% 좋아지거나 아니면 가격을 10% 싸게 팔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이 고환율로 인한 가격 매력도, 가격을 낮추지 않더라도 딜러들에게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이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가격적인 그런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환율로 인한 가격 매력도가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SUV, 친환경차 잘 팔렸고 환율 좋아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올라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잘 팔았기 때문에 지금 정말 좋은 구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이사님 지금 뭐 현대차, 뭐 기아도 그렇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진입을 해보는 것도 유효할까요? 네, 우선 진입을 해보는 게 사실 이 현대차와 기아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죠. 차량 판매량이 매월 월간으로도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 저희 첫 번째 저희가 답변을 드렸을 때 7월 판매 실적에서 글로벌 판매량 개선세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월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실적이 좋겠구나라는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시가총액 코스피에서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지 않다라면 실적이 좋더라도 시장이 하락세를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면 주가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 사실 놓고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바닥권에 가까운 그런 주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거래소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물론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곤 있습니다. 기관도 매도가 나오곤 있지만 매도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하락도 거의 하락폭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오늘 4포인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환경만 유지되더라도 시장은
뭐 굉장히 좋은 환경은 아니죠. 근데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 정도 유지 정도만 되는 환경이더라도 이 현대차와 기아 이 두 종목 모두 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뭐 진입 가능한 구간이다. 실적이 워낙 좀 좋다라는 부분들 보고 놓고 이 하반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진입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입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현대차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는 사실은 19만 원대 후반의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이 7월과 8월에 걸쳐서 19만 원 5천 원 정도의 기간 조정을 한 1개월 정도 거쳤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물이 좀 나와서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윗꼬리는 몇 번씩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본다라면은 이 21만 원, 그러니까 21년도는 사실 21만 원 정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반년을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윗꼬리 몇 번만 더 달고 지금 자리 돌파한다라면 21만 원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뭐 충분히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대차 단기적으로 일단 21만 원 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뭐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기아는 상대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아 2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3분기에는 뭐 압도적인 실적을 내보일 것 같다라는 증권가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사님, 기아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기아도 사실 현대차보다 뭐 현대차를 보통 형이라 그러고 기아를 좀 아우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우가 최근에 실적은 좀 더 좋은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기아 호실적 예상 뭐 충분히 좀 호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 역시 기아도 추가 상승 가능성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의 급락만 없으면 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모두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데 지수의 급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요. 기아의 차량 판매, SUV 그리고 친환경차 모두 다 판매량은 호조세를 계속해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기아의 주가 흐름, 뭐 가격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82,500원 정도, 아까 현대차도 7월과 8월에 걸쳐서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20만 원 좀 아래에서 거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2,000원 뭐 가격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좀 흘렀습니다. 역시 이 82,000원, 82,500원 이 정도의 가격을 한번 돌파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 윗꼬리 몇 번 좀 달면서 돌파는 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기아 같은 경우도 원래 이 기존에 있던 주가가 85,000원에서 87,500원 정도의 주가를 향해서 작년도도 그렇고 이 정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 상승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잘 팔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이다. 상당히 좋은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을 기대하면서 10% 정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본업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동차 판매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판매 실적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아 역시 현 주가에서 한 10% 정도 더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만 자동차주에 지금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 감축 법안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나 기아가 좀 피해를 입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약화로 좀 글로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사님 견해는 어떤가요? 네, 우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는 좀 아쉽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봤으면 좀 더 좋을 텐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에 대한 비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 한번 좀 술렁이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뭐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차 구매 시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새 공제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시장에서 기대를 가졌는데 미국 내 생산 차량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와 기아 이 미국 내 생산에 대한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못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런 수혜보다도 지금은 좀 실적을
좀 압도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 난다 그러면 이런 보조금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날 텐데 3분기와 4분기 실적도 압도적인 부분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는 아쉬운 부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실적과 환율 효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얼만큼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현대차와 기아를 뭐 며칠 동안 외국인이 많이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외국인 순매수 1위가 현대차고요. 이 6위가 기아입니다. 현대차 시총이 뭐 결코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전기전자 종목들에 비해서는 훨씬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샀다라는 점은 실적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들.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뭐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우선 금년까지는 적용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 공장도 좀 서두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된다라면 향후에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도 향후에는 좀 받을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워낙 압도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참 여태까지 잘 달려오던 우리 자동차주에는 좀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판매 실적이라든지 환율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또 기대가 되는 부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 뭐 전차 군단이라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차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 현대와 기아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넥센타이어 또 화신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주들 현재 흐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 관련주 현재 흐름 좀 짚어주시고요. 또 부품주 내에서 탑픽 종목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부품주 같은 경우는 완성차 주가가 상당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부품주들, 뭐 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뭐 함께 좀 좋은 모습들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등락의 폭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특히 현대차와 기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품주가 뭐 대부분이죠. 이 부품주들도 완성차 가동률 증가에 따라서 가동률은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품주들 기대를 함께 받고 있고요. 뭐 삽입 종목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 현대 위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완성차 중에서 제가 현대차와 기아가 실적이 좋은 이유 첫 번째가 SUV, 그러니까 RV 차량이었고요. 두 번째가 친환경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환경 엔진을 만들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엔진을 만들고 있는 이 현대 위아도 충분히 좀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엔진 당연히 많이 팔리겠죠. 팔리는 속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자동차 부품주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는 현대위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 또 여러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내놨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인베스팅 코리아의 임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시 반 무렵쯤에 좀 낙폭 빠르게 확대하는 것 같다가 지금 현재는 또 낙폭 대부분 만회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패드 의장이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언급들을 해주면서 미국 증시가 또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반발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국내 시장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해서 상승폭을 죄다 반납을 하고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패드의 위원들이 매파적 언급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주면서 시장을 좀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3.55%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15년 만에 또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최고 1,358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장 초반 눈치를 보던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하방 압력을 넣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8월 고양동향 보고서 결과로 인해서 증시 방향성을 좀 견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벤트 전에는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봉쇄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 봉쇄 소식으로 인해서 공급망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도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역시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호재는 참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봉쇄 소식도 시장에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또 게다가 오늘 밤에 발표되게 될 미국의 8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더욱더 심화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연구원님, 오늘 장에서 장 초반에 또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환율 흐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현재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원달러 환율에 제일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로서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이 최근 들어서 조금 무뎌지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체크하는 것은 중요하겠으나 현재 말씀드렸듯이 현재 집중해야 될 것은 저희가 이제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 등에 좀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흐름 추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글로벌 판매 증가 소식에 오늘 자동차주들 비교적 좋은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태풍 흰남노 북상 소식과 함께 재해복구주들이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도 점점 커져가면서 관련주들 함께 들썩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5G 가입자 수 급증 소식도 오늘 시장의 키워드로 올라와 있고요. 방산주, 정말 하반기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황 호조세 소식에 오늘도 역시 시장의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나 또 이외 완성차 업체들의 글로벌 판매 증가 소식에 힘입어서 자동차 부품주가 전반적으로 오늘 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익 정상화 기대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SL, 코리아 SE, 히림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은 코리아 SE, 히림, 머큐리가 이렇게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인기 키워드, 이 초강력 태풍 흰남노의 북상 소식에 오늘 장 재해복구 관련주 좀 시장에 주목받고 있고요.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역시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G가 이슈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특징주로 코리아 SE, 히림, 머큐리가 뽑혔습니다. 우선 코리아 SE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코리아 SE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코리아 SE는 저는 스톱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스톱인 이유? 네, 스톱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코리아 SE는 이제 자연재해 복구에 사용되는 케이슨 들고리, 타이 케이블, 연구 앵커를 출시를 해서 사업 기반을 확대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자연재해 복구 관련주를 묶입니다.
그래서 뭐 지진이나 뭐 태풍,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 좀 수혜를 받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해서겠죠. 그래서 그 흰남도라는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저는 스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태풍이 좀 온다 할지라도 이번 장마 기간 때 왔던 비의 양만큼은 이제 오지 않을 뿐더러 피해가 있더라도 기존보다는 좀 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미 너무 큰 피해를 겪어서 상대적으로 반응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급등한 만큼 자연재해가 피해가 적으면 오히려 적으면 적을수록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급락을 또 보인 후에 또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움직임이 둔해서 또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재무 상태는 뭐 매출액이 뭐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증가세를 좀 보였는데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이 종목을 저는 스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SE 오늘 시장의 첫 번째 특징주로 뽑힌 종목인데요. 일단은 스톱 의견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급등한 만큼 또 급락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스톱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네옴시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주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특징주 히림 뽑아주셨네요. 히림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히림은 고로 하겠습니다. 고인 이유는 일단은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국내 상위권의 건축 설계도 하고 또 건설 사업 관리 좀 그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최근 들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또 히림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전에 카타르에서 228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을 수주한 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친환경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 관련 투자 총괄 책임자를 만난다는 소식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총괄 책임자를 만나서 얘기가 잘 되면은 또 얘기가 잘 돼서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큰 수익으로 이제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호재들이 좀 나와준다면 그 정고점이 뭐 11,850원을 돌파 슈팅하면서 상승 흐름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이고, 그리고 뭐 이동평균선 상으로도 뭐 정배열로 이제 돌아오면서 조만간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재무지표 상으로도 뭐 매출액, 영업이익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 업종 퍼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일단 저기 카타르에서 228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한 수주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네옴시티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옴시티의 경우는 이제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이제 그런 시티를 건설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고, 그리고 한국 이제 건설업계들을 이제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 그래서 이제 히림 종목도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고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히림 지금 고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 주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평가라고 해주시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 접근을 해도 좀 유효한지, 그렇다면 좀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게 좋은지 좀 전략 좀 짜주시죠. 네. 일단 아직은 이제 매수 타점은 아닙니다만, 일단 주기적으로 이제 소식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네옴시티에 관한 이제 소식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이제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움직임 보면은 시장 상황이 악화됐을 때 이제 많이 이제 하락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의 움직임은 이제
모든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이 종목 역시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 흐름도 빗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듯이 그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현재 진입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볼 때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재료들도 나와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히림 일단 고 의견 받았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G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5G 이동통신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로 지금 머큐리 뽑아주셨는데요. 머큐리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머큐리도 이제 저는 고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머큐리는 그 APA, 광 케이블 등의 정보통신 장비를 개발, 생산,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국내 3대 통신업체가 있죠. SK, LG 플러스, 그리고 KT를 대상으로 이제 가정 내 단말 장비 제조를 공급을 이제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고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우선 최근에 20GHz 5G망을 활용한 지하철 객차용 와이파이 6기를 공급사로 선정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현재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로 해서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현재보다 1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중점으로 이제 그 과제로 발굴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어마어마한 소식이 나와줬죠. 윤석열 정부가 중동의 교통망 그리고 5G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와줬는데, 투자자들은 해외 그 인프라 그 지원 공사의 자원금을 5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대폭 상향을 하고, 수출입 은행 지원 규모도 이제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데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G가 강하게 움직여졌고, 특히나 머큐리의 움직임이 좋았던 이유는 이제 머큐리는 국내 최초 통신사용 차세대 와이파이 6 공유기에 대해서 국제 와이파이 협회로 이제 인증을 획득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를 봐도 동종업종에 비해서도 퍼가 3배 넘게 이제 적은 수치고 꾸준한 매출을 올려나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상으로도 이제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고, 그래서 고를 제가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차트를 봤을 때도 아직은 그 좋은 구간은 아닙니다. 역배열 상태고 이제 121평이 상당히 위에 그 상단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좋은 재료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정책이나 그리고 이번에 중국 봉쇄 소식도 나와졌죠. 이런 대외적인 악재로 이제 그 국내 주식이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수급도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그리고 조금씩 시장이 나와준다면 이제 단기 이평선들도 조금씩 그 중심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기대하겠고, 그렇게 골든 코러스로 이어지다가 121평을 또 그 돌파를 하는 지점에서 정배열이 되는 지점에서 거기서 아마 좋은 재료가 나와준다면 더욱더 좋은 흐름 이제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 코스피 코스닥 그 말씀드렸듯이 상승 출발했지만 계속 상승폭을 이제 반납을 하고, 그리고 그 하락세로 이제 전환을 해서 하락폭을 이제 키워가는 모습으로 이제 장이 이제 동시효과가 됐는데, 그래서 하락세를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 재료 하나만으로 일단은 그 상한가를 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상황 안 좋을 때도 이제 재료로 이렇게 움직였지만 나중에 시장 상황이 나아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차트상으로도 그리고 재무제표 상으로도 이제 괜찮은 이제 그런 시점이 온다면 머큐리는 그리고 나중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이제 묶일 수가 있고, 나중에 향후에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로봇 관련주나 이런 것들에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냥 6G나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서 일단 지켜보면서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특징주 머큐리 고 의견 받았습니다. 오늘 상당히 높은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 지금 갖고 있는 재료들로 미뤄봤을 때 앞으로의 추가 상승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 의견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0.08% 내린 2,413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만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중입니다. 특히 2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규모 크게 확대했는데요. 현재 기관은 1,318억 원, 외국인은 1,562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미국 정부가 특정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걸 금지했다라는 소식에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급락했는데요. 이 여파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1%대, SK하이닉스는 0.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의 합작 공장에서 시제품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힌 LG에너지솔루션 현재 4%대 강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24% 내린 78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홀로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767억 원 매도 우인데요. 반면 개인이 545억 원, 기관이 101억 원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바이오 대형주들이 좀 강세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모두 소폭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과 LNF, 2차전지, 소재 대형주들은 오늘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 0.47% 빠지고 있고 LNF 0.41% 약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좀 오후에 낙폭 확대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 부진 대부분 좀 만회를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와야 되는데 어제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은 시원스럽게 반등이 나온 모습이 아니고, 과매도 부분에서 나오는 듯한,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과매도 부분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의 아랫꼬리에 망치형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이 모습이 나왔으면 이제는 이 자리를 깨지를 않고 여기서 버텨주는, 옆으로 행보를 하든 행보해도 괜찮아요.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됩니다. 옆으로 행보를 하든 올라가주면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 시장은 이제 여기를 다지기를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밑으로 흘러내려 버리게 되면 11,000 혹은 1,500을 저점으로 삼잖아요. 일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안 좋습니다. 일로 내려온다,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반등 주고 이 저점이 깨지면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지켜주고, 나스닥 기준으로도 지켜주고, 다우 기준으로 지켜주고, 그렇게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던 미국 시장의 흐름은 양호한데,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양호한 게 아니고, 이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미국은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하락을 하지 말고, 여기서 급등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옆으로 행보만이라도.
하방 경직을 주면서 옆으로 횡보만이라도 해줘도 일단 우리나라 시장한테는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미국이 떨어지면 그때는 좀 마음에 좀 각오를 해야 돼요. 만약에 미국이 떨어지면 밑에 3만 자리와 3만 500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아마 다시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미국은 이제는 옆으로 올라가는 건 바라지도 않고 안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옆으로 횡보하면서 하방 경직을 잡아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또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해갖고 9월장, 10월장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미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중요하고요. 자, 어제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이제 밀리면서 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뭐 그런 모습은 역력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폭락세에 나왔던 우리나라 시장에 비하면은 양반입니다. 뭐가 양반이냐면 아까 전에 장중에서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확 매수가 들어오니까 아까 보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1,000억에서 2,600억, 그러니까 1,600억 정도를 확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냥 시장이 내동댕이 치면서 확 흔들리는 흐름들을 봤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덤비면 이 시장을 밑으로 빼버리겠다라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위협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함부로 추가 매수가 답이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반등이 확인이 돼야지만 이 시장 올라가지 미국 시장이 만약에 떨어진다라든지 그래버리게 되면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은 충분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버텨도요.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 2,350까지는 밀려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개인들이 덤비면 2,350까지 밀 것이고 개인들이 덤비지 않으면 지금 정도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고 미국 시장 반등 줄 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은 안 덤비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관망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아까 그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할 때에서는 지금 보이는 이제 방산주들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이 갑자기 밀려나면서 마이너스 15%, 13%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플러스가 났다가 갑자기 시장이 추워지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종목들이 강했던 애들이 마이너스 15%, 13%, 약했던 애들은 마이너스 20%로 막 쏟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과거에 있었다라면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은 잡히지도 않습니다. 업종의 대표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라는 게 그런 부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약세로 들어가거나 급락을 하기 직전에서는 갑자기 오후장에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마이너스 3%짜리가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그냥 쭉쭉쭉쭉 박살이 나요.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게 약세장이고 그게 폭락장의 전조현상인데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보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희망이 있다. 계속 희망이 있다 말씀드리는 거는 희망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 제약주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시장이 박살날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종가 지금 끝났죠? 종목들이 막판에서도 그냥 다 무너지면서 두 자릿수로 빠졌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거 보면 일단 미국 시장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그 통신장비주들은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줬고 일부 몇몇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인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몇몇 테마주들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종목 장세죠. 종목 장세로 보고 일단 미국 시장이 계속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돼요. 미국 시장이 횡보를 하든 박스권을 가다 놓든 일단 올라가야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도 움직이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들이 이어집니다. 일단 막판에서는 갑자기 선물지수 들어올렸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넥센 타이어. 자, 오늘 시장에서도 올라간 섹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제 타이어 관련주가 오늘 강했습니다. 넥센 타이어. 자, 12.94%. 엄청 강하죠? 이거 말고도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도 꽤 강했어요.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3%.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얘도 장중에 3% 가까이 올라왔고 막판에 좀 밀리긴 했지만 자, 올라가는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악재 피크아웃 이익 정상화 기대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이동 수요가 줄면서 교체형 타이어도 판매도 감소가 돼가지고 그동안 안 좋았다라 그러는데 또 하나 거기에 이제 신차용 타이어 판매량도 감소를 했었고 그다음에 물류비랑 각종 재료비가 증가가 돼가지고 그동안 수익성이 안 좋아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타이어주가 그동안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증권사에서 그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이 악재들이 이제 호재가 돼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일단은 타이어 업체들이 이익이 정상화되고 있다라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신차용 타이어 그다음에 이동거리 증가에 따른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뉴스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무 가격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도 그러니까 생산 비용 감소 효과가 또 기대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도 타이어 가격도 올랐고 그래서 수익성 확대가 앞으로의 실적의 확대로 기여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그동안 안 움직이다가 오늘 갑자기 좀 움직였어요. 그러면 일단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그러면 뭐 8,000원까지는 가겠죠. 아무리 못 가도.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도 갈 놈들은 갑니다. 타이어 관련주 넥센탈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SK케미칼. 자, SK케미칼 오늘 뉴스가 있었죠. SK 디스커버리에서 공개 매수를 합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뭐 다 아실 거고 장주에 뉴스가 계속 크게 났으니까 108,800원까지 이제 공개 매수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 이유를 봅니다. 거기서 108,800원으로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상향으로 12만 원, 15만 원.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아직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올 겨울이 지나면 요거는 우상향으로 15만 원까지는 저는 간다고 보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직 시장이 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한화. 아직도 종목이 잘 안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 오늘 LIG 넥슨도 플러스 권역에 있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현대로템도 플러스 마감을 했고 그래서 한화도 아직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개인들만 팔았고 외국인들만 샀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32.9% 수익 나 있는 거 다시 돌파할 거니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 80.5 아직 몰라요. 그리고 매수 포인트는 75점 미. 그리고 방산주 오늘도 강했듯이 방산주가 강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바로 내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이정수 파트너의 온라인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또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합니다. 이외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